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지구의 역사 배우고 있죠? 지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계속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그러니까 뭐 퇴적암 배웠고요. 여러 가지 지질 구조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상대 연령, 절대 연령 이런 걸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지질 구조라든지 퇴적 구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가 바로 화석이죠. 그래서 저번에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이런 거, 화석이 생성된 조건 이런 거 배웠고, 그리고 옛날에 기후가 어땠는지, 그래갖고 빙하를 뭐 판다든지 시추한다든지 나이테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후를 또 추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화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근데 화석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뭐 정말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굉장히 뭐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엄청난 양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간단한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좀 외울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핵심 위주로 수업을 하고 수능을 볼 친구들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아무튼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가볼게요. 자, 먼저 이번 시간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가장 최초니까 맨 처음에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를요 이 시생대, 이게 생명이 시작됐다 해갖고 시생대라고 부르거든요. 시생대. 그 다음에 원시인 할 때 원자 써서 원생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나눠요. 근데 사실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그 왜 마그마 바다 뭐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가 맨 처음에 마그마처럼 불구덩이였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겉에만 식어가지고 완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그런 시절을 태고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뉜다더라. 성캄브리아 시대. 왜 성캄브리아라고 하는지 알죠? 고생대를 선생님 외우라고 했죠. 네? 캄하고 오실 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이렇게 쭉쭉쭉 나누는데 맨 고생대의 시작이 캄브리아기잖아요. 요 전 먼저 선자 써서 선 캄브리아 이렇게 알면 돼요. 됐죠? 음.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핵심을 선생님이 정리해 둔 거예요. 굉장히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제 뭐 그때 생긴 암석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층과 화석이 변형되거나 소실됐어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그 암석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오래된 암석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게 다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다 변성암이고요. 이게 압력을 많이 받아서 화석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예, 많이 변형되거나 소실됐고요. 이 성캄브리아 후기에 로디니아 생겼다는 거 예전에 배웠었어요. 아무튼 로디니아가 형성되고 분리됐다는 거. 예, 로디니아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화산 폭발로 생긴 이산화탄소. 화산 폭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증기고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거든요. 아무튼 이산화탄소가 화산 폭발로 막 나와서 많았고 산소는 거의 없었어요. 산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깥에 생물이 살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38억이라는 숫자를 꼭 외워두세요.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이 단세포 생물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 아메바 같은 거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요때 출현한 요 생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남세균이라고 해요. 남세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 남색을 띈다고 해가지고 남세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들이 이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메바 같이 미생물들인데 얘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요. 산소를 내뿜기 시작하죠. 근데 산소를 내뿜기 시작했다고 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꽉꽉꽉 찬 건 아니죠. 바닷속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닷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중에 산소가 계속 거의 없는 상태고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산소가 없으면은 생물이 못 산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왜 더 못 사냐면요. 여러분 오존층 알죠? 오존층. 자, 오존층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오존층이 뭐냐면요. 자, 오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오존이란 물질이 O3, 화학식으로 하면 O3고, 여러분 산소가 뭔지 알죠? O2예요, O2.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은 걸 산소 분자라고 해요. O2, O3. 이 산소 분자에다가 산소 원자, 요거 두 개가 붙어가지고 O3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무튼 오존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날씨 더울 때, 날 더울 때 바깥에 막 선크림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지금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굉장히 희박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여러분 태양빛에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일부 굉장히 적은 양만 지금 지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쪽에 오존층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위에 그 오존층이 요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물질들, 대표적으로 자외선 같은 거를 다 여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자외선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여러분 피부에 안 좋다고 막 하고 선크림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직방으로 지구에 다 도달하는데, 그러면은 생명체가 전부 죽어버려요. 싹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런 말 들어봤죠? 자외선 맞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 속에선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이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예전엔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선 이제 오존층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외선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물은 자외선을 막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물 속에서만 생명체가 살고 여기는 아예 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만 물 속에서만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체는 바다에서만 살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는 다 빨간색으로 이미 글씨를 해놨죠. 꼭 알아두세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얘들이 광합성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바로 대기 중으로 축적되진 않았다. 바닷속에 조금씩 축적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선생님이 사진 보여줄 텐데, 후기에 가서 그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가서는 단세포 생물이 아니고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요. 다세포. 그러니까 그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 그러니까 생물 대부분이 다세포 생물이죠. 여러분도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근데 뭐 하여튼 해파리 같이 생긴 이상한 애들, 막 에디아카라, 그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화석이 발견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 군대 할 때 군자인데, 아무튼 요런 희한한 애들이 나와요. 다세포 생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꼭. 자, 성캄브리아 시대 생물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사실 생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성캄브리아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생대, 중생대 가면 그때 살았던 생물이 수백, 수천 가지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적어두는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생물은 두 개만 알면 돼요. 남세균이 화석으로 남은 거, 그 화석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세균이 화석된 거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단세포라고 했잖아요. 단세포.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이제 다세포. 이게 후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끝판 가서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때 다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렇게 바깥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왜? 여기 지금 오존층이 없거든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존층이 없으니까 자외선이 그냥 바로 직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전부 지금 바깥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대신에 자외선을 막아주는 요 바닷속, 물속, 바닷속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었다. 38억 년 전에 뭐 출현했다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러니까 그 남세균이요. 남세균.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되겠죠. 진화론을 믿는 학생들한테는 남세균, 요 세균이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이게 이제 시아노가 그 남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세균을 다른 말로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도 불러요.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수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얘네들이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게 지금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현대에 찍은 건데 저게 저거 남세균 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세균 화석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이거 보죠.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들이 여기 줄무늬 보여요? 이 줄무늬 사이사이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화석으로 남겨져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요런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두 개를 뭐 구분하는 게 뭐 어마먹지하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최초의 생명체는 남세균인데 그게 화석으로 남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근데 신기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게 줄무늬 모양으로 화석으로 남아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히 알려줄게요. 이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건데 이 줄무늬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이렇게 죽어서 화석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얘네들이 그 왜 어디 놀러 가고 이끼 같은 거 보면 막 끈적끈적한 것처럼 얘네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붙어 살아요. 이렇게 바위나 하여튼 그 모래 위에 표면에 하여튼 땅 그 물속 표면에 붙어 사는데 얘네들이 막 붙어 살다 보면 끈적끈적해요. 점액질처럼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그 막 강물에 흘러가던 모래 입자나 점토 입자들이 요 위에 막 달라붙어요. 끈적하니까 이게 달라붙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층이 쌓여 보여요. 그다음에 낮이 되면은 요 위에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광합성하면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네들이 붙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여기에 살다가 지나가던 진흙이나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달라붙고 그 위에 또 살다가 진흙이나 모래 또 지나가던 거 달라붙고 끈적거려갖고 또 요 위에 살다가 진흙 모래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줄무늬 모양의 화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다. 남세균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 그래서 현대에도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굉장히 특히 외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요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굉장히 뭐 해파리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긴 애들인데 얘네들 선생님이 그 전에 화석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첫째, 빨리 매몰돼야 되고요. 둘째,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얘네들은요, 해파리처럼 말랑말랑한 애들이에요. 다세포 생물인데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화석이 됐느냐? 굉장히 빨리 매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이 생성되는 기본적으로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매몰되면은 간혹가다 해파리 같은 거 화석으로 남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 에디아카라 호주의 에디아카라라는 언덕에 가보면 이런 막 해파리 같이 생긴 희한한 화석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막 희한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해파리 같이 생긴 애들이에요.
이렇게 막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화석은 바로 요거예요. 그 보통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게 디킨소니아라는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애인데, 여러분이 요 화석을 보고, 지금 요 단원에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화석을 보고 이름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시험 문제에 화석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석 이름이랑 얘가 언제 살았는지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앞으로 요런 사진을 보면 무조건 에디아카라 동물군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 요렇게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얘네들도 여전히 바닷속에서 살았던 애들이죠. 육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바다에서만 살았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단세포,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자, 성캄브리아 시대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생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